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0대 여성 은주 씨의 사연인데요. 평생을 혼자 살아온 이 여성에게 어느 날부터 한 남자가 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똑같이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얼굴은 분명 낯익은데 도무지 누군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 씨는 친구의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꿈속의 그 남자, 매일 밤 자신에게 나타나던 바로 그 사람이 영정 사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미 세상을 떠난 채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돌아가신 분이 은주 씨의 꿈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는 40년 전 대학 시절 은주 씨를 몰래 짝사랑했던 선배였습니다. 말 한 번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잘 있길 바란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마음이 꿈을 통해 은주 씨에게 전해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외로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죽음 너머에서 그의 마음이 마침내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은주 씨는 고요한 바람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도 외로웠군요. 다음 생에는 제발 먼저 다가와 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은주 씨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은주 씨는 요즘 잠이 두렵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렵다기보다는 당혹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환갑을 넘긴 나이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꿈에 한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꿈이려니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꿈도 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남자가 매일 밤 나타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요. 꿈의 배경은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고, 어떤 날은 조용한 카페 같은 곳이었고,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는 하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은주 씨를 바라보면서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빛이 섞인 머리카락, 부드러운 인상,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은주 씨와 정희 오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은주 씨가 남긴 사진들은 정희의 손으로 새로운 사진집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늦은 인사 마이너스 완결편. 그 안에는 은주 씨의 마지막 사진들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 오빠를 만나게 된 이야기, 40년의 침묵의 사랑, 그리고 마침내 함께한 이야기. 사진집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주 씨가 남긴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저에게 온 사랑은 침묵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얼마나 큰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받는다면,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혹시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어딘가에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디선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있으니까요. 저처럼 사진집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은 정희가 하나하나 소중히 보관했어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정희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은주 씨와 정희 오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정희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오빠와 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카메라 앞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오빠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한 분을 40년 동안 사랑하시면서요. 그분은 은주 언니였어요. 언니도 평생 혼자 사셨고요. 두 분 다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를 몰랐죠. 그러다 오빠가 돌아가시고 꿈을 통해 언니에게 가셨어요. 그렇게 15년을 함께 하시다가 언니도 오빠 곁으로 가셨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두 분은 평생 혼자 사셨지만 외롭지만은 않으셨어요. 서로를 생각하며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비록 생전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결국 함께 하셨잖아요.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PD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꼭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도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빠처럼, 은주 언니처럼,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어요.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큰 반응이 일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저도 혼자 사는데 위로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다음 생에서는 꼭 만나세요. 두 분.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은주 씨와 정희 오빠가 함께 있는 산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봄 벚꽃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연인들, 가족들, 혼자 온 사람들 모두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도 오래오래 함께하게 해주세요. 제게도 사랑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서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정희는 그곳에 작은 방명록을 놓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방명록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용기를 얻어서 승낙했어요. 감사합니다. 2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생각나서 연락했습니다. 만나기로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 생에서 또 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사람들의 소원, 사연, 감사 모든 것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빠와 은주 언니를 만나러. 오빠, 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정희는 항상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손주들도 건강하고요.
오빠와 언니 덕분에 제 인생이 풍요로워졌어요. 감사해요. 어느 봄날 정희는 손주를 데리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7살 된 손녀 지우.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응, 할머니의 오빠랑 할머니 언니가 계시는 곳이야. 오빠요? 할머니 오빠 있어요? 응, 하늘나라에 계셔.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니도 있어요? 응, 아주 좋은 분이셨어. 사진도 잘 찍으시고. 와, 보고 싶어요. 정희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정희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은주 씨와 오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40년의 침묵, 꿈으로 전해진 마음, 그리고 마침내 함께한 이야기.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어요. 와, 영화 같아요. 그치? 진짜 있었던 일이야. 그럼 오빠와 언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정희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하늘나라에서 함께 있어. 행복하게요? 응, 정말 행복하게.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보셨죠? 제 손녀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아와 지우의 머리에 앉았어요. 할머니, 꽃잎이 제 머리에. 그거 봐. 오빠랑 언니가 인사하시는 거야. 지우는 신기한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는구나. 세대를 넘어서. 시간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은주 씨와 정희 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그곳은 이제 작은 공원이 되어 있었어요. 늦은 인사공원. 매년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곳. 공원 입구에는 은주 씨와 정희 오빠의 이야기가 새겨진 비석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두 영혼이 함께 쉬고 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두 사람. 말없이 사랑하고 침묵으로 전한 마음.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때가 있다고. 늦어도 괜찮다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고. 부디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사랑할 용기를, 기다릴 인내를, 받아들일 평화를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연인들은 그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노인들은 그곳에서 쉬어가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사랑에 대해. 저도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늦어도 괜찮을까요? 혼자여도 괜찮을까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마치 말하는 것처럼.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아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똑같은 꿈이 반복되자 은주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자꾸 같은 꿈을 꾸는 거야? 은주 씨는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반복되는 꿈을 검색해봤어요. 어떤 글에서는 잠재의식의 신호라고 했고, 어떤 글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글에서는 그냥 뇌의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고, 특별히 잠재의식에서 떠오를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뿐이었어요. 퇴직한 지 벌써 5년. 혼자 사는 게 익숙한 60대 여성.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가끔 등산 가고 TV 보고 책 읽고 그게 은주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낯익었어요.
처음 꿈을 꿨을 때부터 은주 씨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그 이상한 기시감. 분명 아는 얼굴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은주 씨는 꿈에서 깨면 곧바로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어디서 본 사람일까? 예전 직장 동료였을까?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직장 동료들 얼굴은 다 기억합니다. 대학 동기였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동네 아는 사람? 아니면 친구의 가족? 아니면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누군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은주 씨의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 붙잡히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무언가를 건지려고 손을 뻗는데 손가락 사이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은주 씨는 친한 친구 명숙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 무슨 꿈? 남자가 나오는데 맨날 똑같은 말을 해.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이렇게. 명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그거 좋은 꿈 아니야? 누가 위로해주는 거잖아. 그게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분명 낯익은 얼굴 같은데 기억이 안 나. 혹시 옛날 남자친구? 야, 나 남자친구 사귀어 본 적 없잖아. 그럼 짝사랑했던 사람? 그것도 아니고. 명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상형 아닐까? 나이 들면 외로워지잖아. 그래서 꿈에서라도 누군가 위로해 주는 거지. 은주 씨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상형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60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상상 속의 인물이라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면 은주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불안하면서도 편안하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 남자가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은주 씨는 묘한 위안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 건네는 말 같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오래 알고 지낸 누군가가 해주는 말 같은 느낌.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왜 이렇게 편안한 거지? 어느 날 밤 은주 씨는 꿈속에서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은주 씨는 꿈속에서도 답답했습니다. 왜 자꾸 그 말만 하세요? 당신이 누군지 말해주세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주 씨를 따뜻하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은주 씨는 꿈에서 깨어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왜 매일 밤 나타나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 그리고 왜 자꾸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은주 씨는 이제 그 꿈이 익숙해졌어요.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나올까? 침대에 누울 때면 은주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정체도 모르는 남자가 나오는 꿈을 기다리다니. 하지만 은주 씨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그는 나타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은주 씨는 꿈속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주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친구 명숙으로부터. 은주야, 미안한데. 명숙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우리 대학 동기 정이 있잖아. 기억나? 그 친구 오빠가 돌아가셨대. 뭐? 정이 오빠가? 응. 장례식이 모레야. 같이 갈래? 은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은주 씨는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은주 씨와 명숙은 함께 차를 타고 갔어요. 정희가 많이 힘들어하더라. 오빠랑 둘이서 살았거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명숙의 말에 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정희도 참 고생 많았네. 정희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모임에서 마주치곤 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오빠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복도에 조문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주 씨와 명숙은 접수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가며 은주 씨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정의를 찾기 위해 시선을 앞으로 향했을 때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은주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남자. 그는 매일 밤 은주 씨의 꿈에 나타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표정, 똑같은 따뜻한 눈빛. 은주야, 왜 그래? 명숙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영정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명숙이 은주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괜찮아? 저 사람. 응? 정희 오빠? 저 사람이 내 꿈에. 명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확신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자는 석 달 동안 매일 밤 자신의 꿈에 나타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본 적도 없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매일 밤 꿈에 나타났고 지금 이 순간 영정 사진 속에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채로. 은주 씨는 비틀거리며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가 꿈에 나타난 걸까요? 죽음 너머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은주 씨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명숙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정희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정희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희야, 조의를 표해. 은주 씨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힘들지? 네. 오빠가 갑자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이었어요. 6개월 전에 발견됐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대요. 투병하다가 사흘 전에. 그랬구나. 힘내. 은주 씨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정희야. 혹시 물어봐도 될까? 너희 오빠,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 오빠요? 57살이었어요. 그렇구나.
은주 씨는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57세. 꿈속에서 본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오빠가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 은주 씨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눈물을 닦더니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요. 저랑 둘이 살았어요. 독신. 네. 오빠는 한 번도 결혼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권해도 싫다고만 하셨죠. 은주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독신. 자신과 똑같잖아요. 혹시 오빠가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있었을까?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한 번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알아요. 오빠 책상 서랍에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사진? 네. 대학 시절 사진인 것 같았어요. 여학생들이랑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한테 작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연필로 살짝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은주 씨의 심장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사진 볼 수 있을까?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빠 유품 정리하면서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조문객이 와서 정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주 씨는 물러나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 여학생에게 표시, 혹시 그게 자기일까요? 조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정희가 은주 씨를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응? 정희는 손에 오래된 앨범을 들고 있었어요. 아까 사진 이야기하셨잖아요. 생각나서 급히 찾아봤어요. 이거, 정희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여학생 5명이 벤치에 앉아 있고 뒤에 남학생 몇 명이 서 있는 사진. 그리고 그중 한 여학생에게 아주 작게 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정희의 질문에 은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네, 이 사람, 나야. 젊었을 때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니를, 오빠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정희의 오빠는 40년 전 은주 씨를 짝사랑했던 겁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평생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언니, 혹시 오빠 기억나세요? 정희의 질문에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기억이 안 나. 이 사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랬구나. 오빠는 아마 말도 못 걸어봤나 봐요. 은주 씨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뒤에 서 있는 남학생들 중 한 명. 정희의 오빠였을 겁니다. 하지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뒤에 서 있어서 흐릿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잘 있길 바란다고요. 은주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말 한 번 못 걸어본 게 평생 후회다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 언니 이야기였던 거네요. 은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40년 전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 한 번 건네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니, 정희가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언니한테 가려고 했나 봐요. 응? 꿈이에요. 오빠가 언니 꿈에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오빠가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가고 싶었나 봐요. 은주 씨는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매일 밤 그가 했던 말,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그가 쉬고 싶었던 거였어요. 평생의 짝사랑, 말 한 번 못한 마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러 온 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은주 씨는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40년 전 대학 시절을, 그때 그가 있었다는 사실을. 은주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집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먼지 쌓인 앨범. 거기에는 대학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은주 씨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때가 1학년 때고, 이건 2학년 MT 갔을 때고, 이건 졸업사진이네. 사진 속의 자신은 참 젊었습니다. 20살, 긴 생머리, 수줍은 미소. 그때는 미래가 막연했었죠. 뭘 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 은주 씨는 사진들 사이에서 남학생들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정희의 오빠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워낙 오래된 사진이라 얼굴이 흐릿했고, 게다가 그때는 남학생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은주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대학 시절 은주 씨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주로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연애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예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은주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날 보고 있었구나. 다음 날 은주 씨는 대학 동기 몇 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정희 오빠를 기억하는지 물어보려고요. 여보세요, 수진아? 은주야.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저기, 혹시 대학 때 정희 있잖아. 그 친구 오빠 기억나? 정희 오빠?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아니, 그냥,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 그래. 안 됐네. 수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 씨는 몇 명에게 더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전화한 친구 영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희 오빠? 기억나지? 조용한 선배였어. 공대 다녔던 걸로 아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었어? 말수가 적고 항상 혼자 다녔던 것 같아. 근데 착했어. 한 번은 내가 책 떨어뜨렸는데 주워줬거든. 그랬구나. 근데 은주야, 왜 갑자기 그 선배 이야기를 물어봐? 은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선배가 날 좋아했대. 뭐, 진짜? 응, 최근에 알게 됐어. 40년 전부터. 영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그 선배가 혹시?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뭔데? 말해봐.
영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소문이 있었거든. 어떤 공대 선배가 한 여학생을 몰래 좋아한다는 소문. 근데 말도 못 걸고 멀리서만 본다는. 설마 그게 은주 너였어? 은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소문이 있었다니.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니. 정작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은주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랐어.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만약 그가 말을 걸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은주 씨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아무 기억도 없는 걸까? 혹시 지나쳤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대학교 도서관, 은주 씨가 자주 가던 곳, 3층 구석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곤 했죠. 그때 가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고개를 들면 아무도 없었지만요. 그리고 학교 뒷산. 은주 씨는 가끔 혼자 산책을 했어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그때도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역시 아무도 없었지만요. 그리고 학교 앞 서점. 은주 씨가 자주 가던 작은 서점이었어요. 한 번은 그곳에서 책을 고르는데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한 남학생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 남학생이 은주 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은주 씨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그게 정희의 오빠였을까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던 걸까요? 은주 씨는 더 깊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졸업식 날, 4학년 겨울, 은주 씨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공대 선배로 보이는 사람. 그는 은주 씨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인사하듯이. 은주 씨는 그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누군지도 몰랐고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의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잘 지내세요. 행복하세요. 그런 마음을 담은 인사. 은주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한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미안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몰라줘서, 그의 시선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서. 며칠 후 정희가 은주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제가 오빠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은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갈게. 다음 날 은주 씨는 정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빌라. 정희가 문을 열고 맞이했어요. 언니, 어서 오세요. 응, 그런데 뭘 보여주려고? 정희는 은주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오빠 유품이에요.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정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다이어리, 편지 몇 통, 그리고 작은 사진들. 이게 은주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은주 씨의 사진이었어요. 대학 시절 멀리서 찍은 것 같은 사진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 학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친구들과 걷고 있는 모습, 모두 은주 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많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 씨는 손을 떨며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40년 전의 자신, 누군가의 렌즈에 담긴 자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정희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오빠 일기장이에요. 읽어봐도 되겠냐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은주 씨는 천천히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다이어리. 표지에는 198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주 씨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3월 5일. 오늘 도서관에서 그녀를 봤다. 3층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1983년 3월 12일. 오늘도 그녀를 봤다. 학교 뒷산을 혼자 걷고 있었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그냥 멀리서 지켜봤다. 1983년 4월 2일.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내 쪽을 쳐다봤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도망치듯 가게를 나왔다. 바보 같은 나. 1983년 5월 15일. 오늘은 말을 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다리가 얼어붙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나는 이렇게 겁쟁이일까? 은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글을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1983년 11월 3일. 그녀가 다른 남학생과 이야기하는 걸 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1984년 2월 20일. 이제 곧 그녀가 졸업한다. 나는 아직도 말 한 번 제대로 못 걸어봤다. 이대로 보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1987년 6월 10일. 졸업한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 했지만 안 된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1995년 8월 5일. 오늘 우연히 그녀를 봤다. 거리에서. 여전히 예뻤다. 혼자 걷고 있었다. 말을 걸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201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혼자 집에 있다. 문득 그녀가 생각났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녀의 행복을 빈다. 2024년 6월 1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라고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있다. 한 번만이라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와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그녀에게 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그녀가 잘 있길 바란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은주 씨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돌아가신 게 7월 18일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꿈을 꾸기 시작한 게 7월 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
은주 씨의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빠가 언니한테 간 거예요. 정희의 말에 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하지 못한 말을 하러 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좋아했어요도 아니었고 사랑했어요도 아니었어요. 그저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가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 평생의 짝사랑을 끝내고 이제 편히 쉬고 싶다는 말. 은주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백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평생 당신을 봤습니다. 평생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니다. 부디 잘 지내세요. 그런 마음을 전하러 온 거였어요. 정희야. 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오빠한테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언니가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오빠는 기쁠 거예요.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못 해줬어. 40년 동안. 괜찮아요. 오빠도 아마 그걸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멀리서 언니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예요. 은주 씨는 다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담긴 자신, 누군가의 마음에 담긴 자신, 40년 동안 한 번도 몰랐던 사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 그날 밤 은주 씨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역시 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아줘서 고마워요. 은주 씨는 꿈속에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당신을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야 할 곳으로요. 은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웠어요. 날 봐줘서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당신이 있어서.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생에는, 다음 생에는, 다음 생에는 꼭 말을 걸게요. 은주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그때는 제가 먼저 웃어줄게요.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은주 씨는 꿈에서 깼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와의 작별. 40년 늦은 첫 인사이자 마지막 작별. 다음 날 아침 은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은주 씨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연이 없었던 거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자신도 무언가를 두려워했던 게 아닐까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마음을 열어주는 것, 상처받는 것. 그래서 항상 혼자였던 거예요. 벽을 쌓고 살았던 겁니다. 정희의 오빠처럼 그도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말을 걸 용기가 없어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혼자였던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외로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 둘 중 누군가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그가 말을 걸었더라면, 만약 은주 씨가 먼저 다가갔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은주 씨는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명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정희 오빠 일 때문에 힘들어? 응, 조금. 그럴 줄 알았어. 많이 충격받았겠다. 명수가 나 혼자 산 거 후회하는 것 같아. 은주 씨의 고백에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야. 너도 내 방식대로 산 거고. 근데 너무 외로웠어. 사실은 명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도 사실은 외로워. 응? 나 결혼했잖아.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근데 그래도 외로울 때가 있어.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것 같아. 혼자 살든 가족이 있든 외로움은 어디에나 있어. 은주 씨는 명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 것 같아.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명수가 고마워. 뭐가? 내 친구여서. 명숙은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은주야, 넌 좋은 사람이야. 정말로.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 혼자 사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 다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정희의 오빠는 외로웠지만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말 한 번 못했지만 그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전해졌어요. 40년이 지나서 죽음 너머에서 다음 주 은주 씨는 다시 정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언니 얼굴이 좀 나아 보여요. 정희의 말에 은주 씨는 웃었습니다. 응, 많이 생각했어. 뭐려? 너희 오빠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은주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오빠랑 나 비슷했던 것 같아. 어떻게요?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두려웠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도 항상 혼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구나.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인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은주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난. 아니에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정희가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언니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게 오빠한테는 희망이었을 거예요. 희망? 네. 힘들 때마다 언니를 생각하면서 버텼을 거예요. 그녀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요. 은주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희망이었다니.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말 한 번 제대로 나눈 적도 없는데. 정희야, 네 언니, 너희 오빠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늦었지만. 뭐라고요? 은주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웠다고. 날 봐줘서, 날 생각해줘서,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정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들으셨을 거예요.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울었습니다. 40년 전의 이야기, 두 사람의 고독한 인생, 그리고 늦게 도착한 인사. 그날 밤 은주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정희를 만났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나는 평생 혼자 살았다. 외로웠고 때로는 후회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그것도 나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정희의 오빠는 나를 40년 동안 좋아했다. 말 한 번 못하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진실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나에게 전해졌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후회하며 살아야 할까? 아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지나간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괜찮다고 말하려고 한다. 나 자신에게. 은주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 은주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로. 그날 밤 은주 씨는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나타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은주 씨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은주 씨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혼자 살았고 여전히 조용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외로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냥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은주 씨는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수진, 영미.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어요. 은주야, 요즘 밝아졌다. 명숙의 말에 은주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응. 뭔가 평화로워 보여. 그런가. 은주 씨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평화.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이제는 자신과 평화를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주 씨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기.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문득 해보고 싶어졌어요. 왜 갑자기 사진이야? 명숙이 물었을 때 은주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간을 남기고 싶어서. 누군가 나를 봐줬던 것처럼 나도 세상을 봐주고 싶어.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은주 씨는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 하늘을 나는 새들,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 놀이터에서 뛰는 아이들, 모두가 아름다웠어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은주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할 수 있어. 정희의 오빠가 자신을 찍었던 것처럼, 멀리서 조용히, 그 시선 속에 담긴 마음처럼.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은주 씨는 단풍이 든 산을 찾아갔어요. 혼자서 배낭에 카메라와 물병을 넣고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 고요한 산속. 은주 씨는 한바위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저 멀리 도시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곳, 60년을 살아온 곳, 참 오래 살았네. 은주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은주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정희의 오빠를, 40년 동안 자신을 바라봤던 그 사람을 보고 싶진 않아요. 은주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알지도 못했으니까. 하지만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은주 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어 풍경을 찍었어요. 이 순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을. 산을 내려오는 길에 은주 씨는 다른 등산객들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지나갔어요. 모르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 순간의 인사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은주 씨는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은주 씨와 정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친해졌어요. 언니,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같이 영화 볼래요? 오랜만에 극장 가고 싶어서.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팝콘을 나눠 먹으며 웃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재밌었어요. 나도. 자주 만나요. 이제 언니는 제 진짜 언니 같아요. 은주 씨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제가 더 고마워요. 오빠가 언니를 제게 연결해 준 것 같아요. 은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신기했어요. 정희의 오빠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인연이 생긴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정희야, 너희 오빠 산소 어디 있어? 경기도 쪽에 있어요. 왜요? 다음에 같이 가도 될까? 인사하러.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주 두 사람은 함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야산, 잘 정돈된 묘지. 은주 씨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꽃을 놓았어요. 안녕하세요. 은주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인사하러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를 봐줘서 고마워요.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은주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정희가 옆에서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은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서 만나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은주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어요. 은주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괜찮아. 은주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괜찮아. 6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고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비록 몰랐지만, 비록 늦게 알았지만 그 마음이 자신에게 전해졌으니까. 은주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준 사진. 40년 전 대학 시절 단체 사진. 그 안에는 젊은 자신과 뒤에 흐릿하게 서 있는 그가 있었어요. 다음 생에는. 은주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먼저 다가와 주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제가 웃어줄 수 있게.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고요하게. 은주 씨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는 곁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바람처럼, 눈처럼 조용히 곁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고마워요. 은주 씨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은주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눈 쌓인 길을 따라 발자국을 남기며 그날 밤 은주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첫눈이 왔다. 혼자 산책을 나갔다. 차갑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이제 나는 알았다. 혼자라는 것의 의미를, 외로움의 의미를.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그저 삶의 한 부분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정희 오빠는 평생 나를 생각했다. 말 한 번 못했지만 그 마음은 진실했다. 나도 이제 누군가를 생각하며 살고 싶다. 세상을 생각하며 살고 싶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생에서 그때는 먼저 웃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은주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한 잠, 꿈 없는 잠, 하지만 행복한 잠. 1년이 지났습니다. 은주 씨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났고 정희와는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 이번 주 출사 가시죠? 네, 좋아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산, 바다, 도시, 시골.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은주 씨는 자신의 사진을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사람들이 와서 봐주었어요. 이 사진 참 좋네요.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표현하신 건가요? 은주 씨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 혼자지만 평화로운 표정. 외로움이요. 은주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외로움이요. 관람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느낌이 전해지네요. 은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정희야. 오빠도 보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그럴까? 분명히요. 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 보고 오빠도 행복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야, 너는 결혼 안 해? 글쎄요.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왜? 오빠 보면서 느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은주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하는 거야. 네. 언니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 네. 혼자여도 행복하고 자기 일을 하고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요. 은주 씨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내가 있어서. 저야말로요, 언니.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 은주 씨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어요. 공원은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은주 씨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 나무, 사람들, 행복한 얼굴들. 그리고 문득 한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은주 씨는 그들을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렇게 함께 늙어가는 것도 좋겠지. 은주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대로 괜찮아. 혼자여도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볼 수 있으니까.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은주 씨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어요. 은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들이 춤을 추듯 날렸어요. 은주 씨는 그 속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서 만나요. 그때는 꼭 웃으며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벚꽃잎이 계속 날렸습니다. 은주 씨는 카메라를 들어 하늘을 향해 셔터를 눌렀어요. 하얀 꽃잎들이 가득한 하늘. 그 사진을 나중에 보며 은주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지금 이 순간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고 은주 씨만 남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붉은 하늘, 주황빛 구름. 은주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2년을 살았습니다. 혼자서.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삶 속에 누군가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은주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도 외로웠군요. 나처럼. 우리 둘 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을 전하는 법을 몰랐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있다는 걸.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걸. 은주 씨는 눈을 떴습니다. 노을이 더 붉어져 있었어요. 다음 생에는. 은주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먼저 다가와 주세요. 제가 웃어줄게요. 제가 손 내밀어 줄게요. 그렇게 우리 함께 걸어요. 이번에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은주 씨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노을빛 속을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그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다음 생을 기약하며